오늘은 이제 5월 전국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벌써 5월 서머리구나. 네. 근데 기사를 보면 네.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뉴스 많지만 뭐 부동산 연착륙, 뭐 회복, 바닥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야, 이제 그런 키워드 많이 쓰네요. 네. 이렇게 일단 어조가 바뀌긴 했잖아요. 네.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게 이제 뉴스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매주 체크하고 있잖아요. 네. 뭐 푸른 레터 해가지고 뭐 중개소에 전화했던 것들도 지역별로 다 우리가 설명드리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금매가 거래가 많이 되고 생각보다, 그리고 실고자분들이 많이 찾고 호가가 지금 높여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망설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많았거든요.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내보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뭐 달라졌다, 꼭 네. 올라갔다 하는데 네. 이게 정확히 수치상으로 네.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나아졌다 하더라도 뭐 엄청 많이 나아진 건 아닐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수치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게 1월부터 5월 달까지 한번 쑥 볼게요, 빠르게. 네. 이 1월 달이에요. 두 개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락한 지역이랑 제일 적게 하락한 지역이랑. 지금 보면 세종시가 제일 많이 하락했죠. 네. 마이너스 2.8%.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강원도가 마이너스 0.38%. 이런 기조가 쭉쭉쭉 이어졌단 말이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되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게 눈에 보여요. 네. 수치상으로.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사라지고 대구가 제일 많이 하락한 지역이 됐고, 4월달에는 이게 마이너스 1% 조금 넘네요. 그리고 세종시는 어휴 1등에서 지금 꼴찌로 갔어요. 마이너스 0.13%. 네. 완전 이게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5월달 최근 마지막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구가 마이너스 1.1%인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1% 하락이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 0.74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0.1까지 세종시가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금 뭐 주차별로 확대하면 일부 지역들은 상승으로 전환하는 지역도 있어요. 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 맞다,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 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상승한 지역만 제가 뽑아봤거든요. 네. 저기 뭐 군단이, 뭐 문경시 이렇게 작은 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도시들은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송파구하고 강남구, 이 두 곳은 지금 이제 상승으로 아예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하는 말들이 뭐 맞죠. 회무님, 근데 세종이 0.1이었잖아요. 네. 하락률이.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체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한 0. 지금 보면 세종시가 0.1이잖아요. 네. 이게 한 1% 정도 되면 체감이 되거든요. 근데 0.1이라서 이게 상승하는 아파트도 있고 하락하는 아파트도 있고 평균이 0.1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가 하락이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 하락하는 게 좀 더 많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 거의 하락을 멈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패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1등에서 지금 꼴찌가 됐잖아요. 네. 브레이크를 엄청 밟고 있는 거죠. 하락의 브레이크를. 그래서 지금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한 1개월만 좀 더 지나면 거의 0 될 것 같은데요. 0 된다는 말은 이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무조건 상승하는 애가 있다는 소리죠. 세종은 꼴등에서 1등 됐잖아요. 네. 대구도 지금 꼴등인데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대구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워낙 급등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가 신도시의 신축의 새 아파트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음. 세종시는 지금 당장 이제 입주도 이제 거의 없어요. 네. 미분양도 없고.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도 많은데 미분양도 많죠. 네. 근데 사실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뭐 구도심 중에서는 인천도 있거든요. 근데 인천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네. 대구 하락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대구가 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미분양에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인천이 미분양이 지금 한 3,500세대? 그 정도거든요. 대구는 지금 13,000세대예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네. 재고가 소진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큰 리스크예요. 비용이거든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야, 당장 회복하는 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시간이 지나서 미분양이 조금 더 들면 그때 이제 대구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님 지금 네. 전국적으로 한번 훑어주셨는데 네. 저희가 또 그래프로 딱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띄워주시면 어떨까요? 그 지금 제 그래프 한번 보면 최근 저희 4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1개월하고도 한 25일 정도 되네요. 그 기간 동안 현재 매매 가격 변화, 전세 가격 변화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4분면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대구만 덩그러니 아래쪽에 있죠. 네. 나머지 지역들하고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이게 대구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이제 다른 길로 가겠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세종시, 충북, 전남 대부분의 어떤 소도시가 있는 지역들, 그 네. 지역들은 하락세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매매 하락이 적은 거고요. 네. 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매 하락이 큰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랑 세종이랑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전세 하락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가 다 없어요. 다 이게 뭐 0.1, 0.2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비슷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 매매 하락의 차이만 크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소도시가 매매 하락이 조금 더 적고요. 나머지 이제 뭐 서울, 뭐 울산, 대전, 인천, 부산 이런 광역시들이 매매 하락이 조금 더 여전히 좀 큰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전부 다 오른쪽으로 다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부모님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전국이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좀 흔한 현상은 아니죠? 맞아요. 네, 네. 그 이전에 이제 하락을 같이 했고 또 그 이전에 상승을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일부 지역이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흐름이 좀 달라지겠죠. 네. 어디가 치고 나갈까요? 지금 치고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먼저 치고 나가겠죠. 네. 이미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꼴찌였는데. 더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얼마큼 세게 멀리 달려가는지. 그걸 보면 다른 친구들도 저 봐라. 쟤 뭔데 저렇게 달려가지? 하면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겠죠. 회장님 저희가 네. 이제 지금 시황을 알아봤고 네. 좀 앞으로 뭐 청약 경쟁률, 미분양 네. 이런 것까지 알아보면 미래도 알 수 있잖아요. 도움이 되죠. 네, 그런 것까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약 경쟁률을 보면 일단 전국에서 서울을 먼저 보는 게 좀 맞겠죠.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가 서울이 제일 좋을 테니까.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단지가 은평구에 있는 세전력 두산위구 트레지움이에요. 5월 달에. 네.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지금 보면 78대 1 정도 나왔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최근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가장 최근에 했던 것들 보면 시흥시에 했던 거로 38세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아파트니까 패스하고요. 시흥에 여기 시화, MTB 해가지고 프로지오, 디오션 있는데 입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무난하게 완판을 했고요. 광명 정도 입지가 괜찮죠. 네. 여기도 이제 경쟁률이 이제 11대 뭐 1 정도 나왔거든요. 안성은 좀 어렵긴 했는데 반면에 용인은 또 4대 1 정도로도 나름 선방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경기도도 조금 청약 경쟁률이 좀 살아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니까 인천까지 좀 같이 보면 인천은 사실 뭐 분양을 최대한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좀 세대수가 좀 많았던 것들 뭐 칸타빌, 서구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미달이 많이 났고 서구에 했던 것들도 마찬가지고 구도심이든 뭐 좀 신도시에 있는 것이든 정말로 저렴하게 하는 단지가 아니라면 지금 인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해서 같은 수도권이 아니다라는 걸 꼭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체크하면 앞으로도 인천은 좀 앞으로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광역시도 좀 볼까요? 부산은 어때요? 부산 에코 데이터시티 1.3대 1이라서 경쟁률이 높지가 않죠. 분양 가격 자체가 한 7억대라서 좀 비싼 건 맞아요. 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네요. 그리고 남구에 있는 롯데캐슬도 사실은 경쟁률이 여기도 높지가 않았어요. 부산은 지금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분양가에 대한 문제도 있죠, 사실.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분양한 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광주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봉선동에 했던 거 있네요. 이편한 세상. 이게 되게 중요한 단지였는데 4대1이면 무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좀 입지가 좋아서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분위기가 썩 좋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에 있던 것들 뭐 9대1 정도 나왔었고요. 여기도 3월달, 4월달, 5월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의 경우에. 울산의 경우에는 이제 5월 달에 문소로 롯데캐슬 이런 치고 있었는데 좀 미달이 났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한 거라 가지고 실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4월 달에 했던 거 온양군, 울주군은 너무 외곽에 있으니까 좀 애매하고 남구, 빌리브 이런 친구들도 다 미달랐었고 그래서 울산도 여전히 심리적으로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시만 조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미분양이 좀 감소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서울은 사실은 뭐 지금 좀 많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좀 감소하고 있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감소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리고 경기도가 이제 원래 다크호스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미분양이 엄청 많이 증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그마저 좀 감소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쭉 증가하고 있죠. 네. 분양을 했을 때 또 미달이 앞으로도 계속 나기 때문에 여기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 싶긴 해요. 인천이 좀 복병이다.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싶고요. 부산은 사실 뭐 미분양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쌓여있던 미분양이 잘 사라지지 않는 것도 사실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늦게 오겠구나 싶기는 하고요. 그 다음 대전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지금 미분양이 한번 급증을 했어요. 지금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분양이 많거든요. 대전도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하다. 세종하고는 좀 아직도 분위기 다르죠. 네. 대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워낙 미분양이 많은 건 알고 있죠. 예, 알고 있고 조금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원래 미분양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까지만 보면 미분양이 좀 많이 증가 있는 상태죠. 감소하고 있는 추세도 되게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들이 회복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겠다. 지금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지역은 서울이랑 경기도 지역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세종시라든지 이런 곳들은 리스크가 없으니까 또 신도시로 돼 있으니까 먼저 좀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도단위는 각 도시별로 느낌이 다 달라서 뭐 요거는 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그럼 정리해보면은 지금 서울, 경기 빼고는 뭐 그렇게 크게 상황이 좋아졌다 하기는 힘들겠네요. 맞아요. 그냥 하락하고 있는 그 하락률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뀌려면 미분양도 같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빠르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해보면 좋겠죠. 이게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KB에서 매주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알리알리에서도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돼요. 간단하게 요거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서울은 12월 이후로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엄청 크진 않아요. 아주 미세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매수 우위, 매도 우위 이렇게 바꾸면 이것도 매수 우위가 뭐 엄청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매도 우위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집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 않는데 팔 사람들만 먼저 물건을 걷어들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약간 김칫국 같은 느낌이네요. 그것도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수 우위만 볼게요. 이걸 보면 이것도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체감이 되려면 75까지 올라오면 이거는 완전 체감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현장에서 완전 체감될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은
그냥 아무 때나 전환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거래가 일부 되고 있는 곳 있죠. 그런 곳에서 체감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차이가 확실히 있죠. 25가. 그 다음에 인천도 볼까요? 자, 인천은 어떨까요? 아마도 체감이 안 되겠죠. 여기는 뭐 계속 좀 바닥을 기고 있어요. 10이랑 25랑 이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약간은 차이가 있죠.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약하다는 거죠. 부산도 볼까요? 부산은 얼마나 되려나? 매수의 지수가 13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심리적으로 극복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전 볼까요? 대전도 썩 좋지는 못할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네요. 네.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는 모습은 나오고 있긴 해요. 네. 대구도 볼까요? 대구는 뭐 당연히 미세하겠지. 네. 큰 의미가 없죠. 네. 맞아요. 클릭한 시간이 아깝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광주 볼까요? 여기도 크게 의미가 없죠. 네. 심리적으로는. 근데 이게 심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요. 이거는 가격이나 상승률, 하락률이 아니잖아요. 네. 현장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물건을 찾는지, 물건 내놓으려고 하는지, 그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럼 뭐 갑자기 25였는데 갑자기 50 가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50 가고 일주일 지났는데 네. 뭐 한두 달 뒤에 진짜 50 갈 수는 있죠. 지금 이 친구는 벌써 30 갔잖아요. 네. 지금 울산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네. 저희가 전국 동향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좀 더 디테일한 건 지역별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구님, 근데 이제 네. 부동산을 항공모함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5월 시황을 보니까 이 항공모함이 네. 방향을 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틀고 있는 거 맞나요?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1, 2, 3까지는 그냥 그런가 정도였는데 4월부터는 확실하게 좀 체감이 약간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도. 네. 그게 이제 5월까지 조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갑자기 방향을 90도로 못 틀거든요. 네. 서서히 이렇게 트는데 이게 1, 2, 3 찍고 4월, 5월부터는 이렇게 조금 트는구나. 그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뭐 뉴스에서 연착륙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네. 수도권은 확실히 연착륙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씩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뭐 상승률, 특히 매매 가격에 대한 그리고 뭐 거래세, 그다음에 거래량, 뭐 매수세, 뭐 청약 경쟁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미분양이라든지 심리 지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렇게 야 이게 왔다 뭐 이렇게까지 뭐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이게 방금 얘기했던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수치가 빠르게 변하는 데이터거든요. 좀 두루두루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또 다음 달 됐을 때 변화 사항들 또 알려드리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구님, 그럼 네. 어찌됐든 뭐 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막 데드캣 바운스다 아니다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게 확실히 틀었다 네. 라고 알려면 대략 네. 언제쯤 돼야지 이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기간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걔가 어느 정도까지 수치가 나아져야 그걸 변했다고 얘기할지인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이 뭐 대한민국의 바로미터라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 상승률을 봤을 때 이게 0이나 0.1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최소한 30% 이상 네. 많게는 50% 가까이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네. 그 구들이 최소 30% 이상은 상승으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건 완전 상승 쪽으로 이제 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뭐냐면 확실하게 연착륙을 했냐 안 했냐 네. 요 포인트 한번 하고 확실하게 올라가는 순간이 왔냐 안 왔냐 이 두 개는 똑같지가 않아요. 하락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 많이 사라졌다. 그 포인트가 1번이거든요. 네. 사실 얘는 지금 전환된 게 맞아요.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바닥을 다지고 이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된 거 맞느냐. 네.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대로 서울 25개 구 중에 최소 30%는 상승을 전환해야 그런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이미 늦은 거죠? 아니지, 늦은 건 아니죠. 그래요? 왜 70%가 아직 상승을 못했고, 그리고 상승하더라도 항공모함처럼
쭉 가니까 그때 선택해도 늦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바닥에 살 수는 없겠지만 그게 더 안전한 선택이기도 하죠.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가 네. 생각보다 기간이 엄청 짧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큼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어쨌든 요거는 확인됐다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오는지를 계속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거를 단기간 내에 완성하는 지역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세종시다. 그러면 세종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동이 많잖아요. 네. 그 많은 동들 중에서 30% 이상이 상승한다? 그럼 그 친구는 두 번째 포인트가 벌써 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완전 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랭구님 오늘 5월 시장 딱 이해됐습니다. 1번과 2번 사이에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